고근소총. 고근소총에 나오는 한가닥 하는 인물들의 야사. 코가 약물보다 낫구나. 백사 이항복은 도원수 권율의 딸과 결혼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대릴사유로 척가에 들어갔지만 부인을 놔두고 미모의 여종에게 눈이 팔렸습니다. 이항복은 장인에게 조용한 곳을 얻어 독서에 전념코자 한다고 청해 허락을 받았고 이항복은 시시때때로 그곳에 여종을 불러들였습니다. 뒤늦게 내막을 알아차린 권율이 사람들을 이끌고 집을 급습하자 때마침 여종과 함께 정사를 벌이던 이항복은 다급한 나머지 여종을 이불로 감싸 덮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권율이 방이 좁으니 이불을 치워버리라고 명했는데 하인들이 이불을 들어올리자 여종이 이불 속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이항복이 벌거벗은 여자를 감추는 게 과연 어렵소이다라고 능청스럽게 웃자 권율도 할 말을 잃은 채 따라 웃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고금소총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항복은 선조대의 명신 중 한 명이지만 오성과 하남설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늘 위트가 넘쳤는 어느 날 송강 정철, 서해 유성룡, 월사 이정구, 일송 심의수와 서울교회로 나가 술판을 벌였습니다. 술이 제법 거나해지자 누군가 세상의 소리 중 무엇을 최고로 여기냐고 묻자 정철은 가사문학의 대가답게 밝은 달 아래 누가 꼭대기를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정구는 산속초가에서 선비의 시 읊는 소리라고 했으며 심의수는 붉은 단풍에 스치는 원숭이 울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고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선 이항복이 첫날 밤 미인의 치막 뜸푸는 소리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소라고 한마디 하자 모두들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음담패설집으로 알려진 고금소총의 한 대목인데 고금소총은 19세기 편찬된 작자 미상의 설화집으로 서거정의 태평한화 골계전, 송세림의 엄연순, 성녀아기 소검연순, 강희맹의 천담회의가 모여 있습니다. 또한 홍만종의 명엽지에 부목자의 파수로 장한종의 어수신화, 편찬자 미상의 진담록, 성수패설, 김훈, 교수작사 등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유행했던 소화집을 묶은 것으로 825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위로는 왕후장상부터 합자, 관려, 양반 등 사대부, 중인, 승려, 그리고 무당, 기생, 노비 등 천민까지 모두 풍자와 해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노골적인 외설담이 중심이지만 윤리적, 교훈적 측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근소총에는 이항복뿐 아니라 다양한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데 선조 때 이조 판서를 지낸 송원시는 여색을 밝혀 평생에 1000명을 채우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병든 노파, 행상, 여자 등을 가리지 않고 겁탈했습니다. 실제 실록도 송원신을 두고 은폐스러운 행실이 많아 교양 있는 사람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수치로 알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2월 1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양사가 홍여순, 이용로 송원신을 탄핵하다. 전 참판 송원신은 인물이 추려하고 평소 행검이 없어 청의에 용납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권간의 이끌어줌을 받아 외람되게 현혈에 기이게 되자 아부하여 떠받들기를 노예처럼 하고 인연을 따라 빌붙으면서 천한 사람과 체가하여 모든 어지럽히고 모함하는 일이라면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그의 실절함과 부끄럼 없는 짓, 그리고 좋지 못한 일을 얽은 형상을 사람들 모두가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기타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한 것과 법도를 잃고 이를 그르친 죄는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찬추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논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의 죄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다만 이 사람들이 정철의 간사함을 조금 탄핵했다는 것만 알 뿐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그가 관찰사 때 관동지방을 순찰하다 원주 한고을 향리의 우두머리인 호장 집에 머물게 됐는데 송원신은 호장의 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은 자꾸 추파를 던지는 관찰사의 행동이 미심쩍어 어미와 잠자리를 바꿨는데 야심한 밤에 송원신이 어미를 딸로 잘못 알고 덮쳤습니다. 어미가 도둑이라고 소리치려고 하자 송원신은 나는 관찰사지 도둑이 아닐세라고 말했는데 어미는 관찰사의 의세에 눌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 호장이 이웃사람에게 행패를 부렸는데 이웃은 너의 하는 일이 이와 같으니 마누라가 관찰사에게 당해도 마땅하다고 꾸짖었답니다. 묵제 홍원필과 인제 홍섬은 이대 영의정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인종 때 영의정을 지낸 묵제 홍원필은 청빈하기로 유명했으며 자식들조차 옷을 갖추지 않고서는 만나지 않을 만큼 법도를 엄격히 지켰습니다. 아들 홍섬 역시 선조 때 영의정을 3번이나 중임하고 경서에 밝았으며 갑풍을 이어받아 검소하기까지 해서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고금소총에는 다른 이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종들과 무분별하게 어울린 홍섬은 여름날 밤 여종들이 방에 흩어져 자고 있었는데 알몸으로 자신의 방에서 몰래 나와 평소 눈여겨두었던 여종을 찾기 위해 여종들의 방을 살금살금 기어다녔습니다. 아버지 홍은필이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들이 장성한 줄 알았더니 이제 막 기어가는 것을 배운 모양이구나라고 소리치자 홍섬은 깜짝 놀라 달아났다고 합니다. 19금에 가까운 높은 수위의 내용도 허다한데 어느 마을에 몹시 음탕한 여자가 살았는데 이 여자는 대물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코 큰 사람이 그것도 크다는 말을 믿고 코 큰 남자를 찾아다닌 바 마침 행색이 남루한 취객을 만났는데 그의 코를 보니 크기가 보통 사람의 배나 됐습니다. 여자는 기뻐하며 그 사내를 집으로 데려다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 유혹했지만 사내의 그것은 다른 남자보다 작은 데다 정사 때에는 쾌감을 전혀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달아오른 여자는 자신의 중요 부위를 남자의 코에다 들이밀어 진퇴를 반복한 끝에 가까스로 절정에 도달한 그녀는 코가 오히려 약물보다 낫구나라고 했고 동특이 무섭게 남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남자는 허둥지둥 문을 나서는데 길가에서 사람들이 서로 그 남자의 얼굴을 보며 미음이 어찌 온 얼굴에 가득하오. 그대는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매산골에 음양의 이치를 모르는 노처녀가 살았는데 길 가던 나그네 청년이 노처녀를 보고 순심이 동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자신을 의원이라고 속이고 낭자의 안색이 좋지 않으니 몸에 큰 병이 있을 것이라며 처녀의 손목을 잡아 진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낭자의 몸속에는 고름이 가득 차 있어 이를 빼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속히 치료해달라는 처녀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그녀와 몸을 합쳤습니다. 관객 후 청년은 그녀에게 자신의 정액을 접시에 담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름이 낭자의 뱃속에 차 있었으니 조금만 늦었더라면 크게 위험했을 것이라고 건네고 그 집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처녀가 부모에게 접시에 담긴 정액을 보여주며 지나간 이야기를 하자 부모는 그녀를 크게 책망하면서 접시를 뜰 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부부가 버선을 놓고 다투고 있었는데 아내가 버선을 만들어 남편에게 주었지만 너무 작아 신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버선을 내던지며 당신의 재주는 기괴하구려. 마땅히 좁아야 할 건 너무 넓어서 쓸모가 없고 커야 할 건 좁아서 발에 맞지 않으니 말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며 당신은 다른 줄 아오? 길고 굵어야 할 건 작아서 쓸모가 없고 마땅히 작아야 할 발은 크기만 하지요라고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육담이 권선징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지기도 하는데 시골 부자가 많은 돈을 갖고 서울의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 돈을 뺏기 위해 나그네가 잠든 틈에 처에게 곁에 눕도록 했는데 여자는 나그네가 강제로 방으로 끌고 가 걷간했다며 울고불고했습니다. 주인은 나그네에게 돈을 넘기면 덮겠다고 했지만 나그네가 이를 거부하자 관가에서 소원했습니다. 나그네는 머리를 짜내 사또에게 관계를 하면 양경의 때가 끼어있을 리 없소라며 자신의 양경을 꺼내 보였습니다. 과연 나그네의 양경은 때가 잔뜩 끼어있고 심지어 썩은 냄새까지 났는데 사또는 여관 주인 부부를 신문해 나그네의 돈을 탐내 무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오늘 고금소총은 고금소총에 나오는 한가닥 하는 인물들의 야사, 코가 약물보다 낫구나였습니다.